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호님, 콩냐님, 그리고 나눔님께서 슈퍼챗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님, 민주님, 타코야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민주님은 추가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일에 있을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14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장시호도 증인이 채택이 되었고, 민주당 법사위의 김승원 간사의 노력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문제는 김영철과 장시호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가 흐지부지 되고 또 이 언론이 이거를 또 제대로 이렇게 다루어주지 않고 결국은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다. 서로 주장만이 난무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 또 맹탕 청문회였다. 또 청문회 무용론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식으로 해가지고 청문회 내용을 이렇게 또 흐려버리고 이 쟁점을 또 부각 안 시키고 덮어버리려고 언론들이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희재는 증인 채택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희재를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거나 최소원을 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발언을 하게 하고, 이것이 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보도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김승원 의원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청문회에서 최소원이나 변희재가 나와서 이전에 박근혜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한 세력,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그 당시에 윤석열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박근혜를 했을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혁신단 대표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이런 분들은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탄핵 이후에 박근혜에 대한 형사 고소, 수사와 기소, 재판, 이 과정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직접 어떤 사건 조작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몰랐더라도 그런 것이 자기들이 이제 집권하고 자기들이 공직에 재임하고 있었던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밝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변희재와 최소원, 그다음에 강진구 기자 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정말 제대로 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걸 꺼려하고 이걸 좀 막으려고 하는 또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블릿 PC나 장시호에 대한 모해 위증이라든지 이런 조작 행위 명백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조작 혐의를 건드리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냥 주장만 하고 이랬다가는 언론 자체가 현재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론 자체가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공방으로 보도가 될 뿐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정말 역사적이고 정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첫 번째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효과를 목적했던 효과,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아주 이제 안 좋은 결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청와대나 무슨 정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나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 어떤 그 증거 조작이라든지 그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전혀 책임을 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장시호의 뭐 모해 위증 교사라든지 아니면 그 태블릿 PC 조작이라든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청문회 기간 중이라든지 청문회 직후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준다면 아무리 언론 환경이 안 좋아도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아예 안 해버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80석의 거대 야당 대표가 직접 구두로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보도를 안 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조중동이나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정말 공론화가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장시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 그 당 최고회의인가에서 발언을 했을 때 그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14일 청문회 때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정면으로 태블릿 PC도 들고 모해 위중에 대한 것도 주장을 해서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 문제가 언론에 크게 다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큰 반향이 일어나도록 이재명 대표가 한번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여기에서 효과를 갖지 못하면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또 기회가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윤석열이 임기를 다 채우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이재명 대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무튼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변희재 대표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변희재 대표가 요즘 들떠있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14일 청문회에 맞춰두고 과연 본인이 청문회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고 역시 변희재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희재가 보면은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노력하고 찾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처음에 이제 장시호가 8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을 때 검찰이 51번이나 불렀다,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변희재가 막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변희재가 또 이제 그걸 찾아본 겁니다. 51일이나 검찰로 출석을 했어? 그러면은 조서가 얼마나 작성이 됐을까 해가지고 변희재가 찾아보니까 10여 차례밖에 작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변희재는 이제 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변희재는 또 유튜브에 나와서 51번이나 나갔는데 10여 차례밖에 조서가 작성이 안 됐다라는 것을 또 이제 공개를 하고 또 비판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또 변희재는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서는 그 박근혜 재판에 쓰였던 조서고, 그러면 그 재판이 2016년도에 있었으면 그때 재판 그 조서들은 다 열람복사가 돼서 공개가 돼 있을 테니까 찾아보면 조서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그 조서들을 또 변희재는 또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서에 보면 조사 시각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조사자가 직접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또 보니까 51번이나 불렀고 그 중에서 불과 10여 차례밖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10여 차례 조서 자체에도 조사 시작 시간, 그 다음에 검찰청사에 도착한 시간, 이게 엉망인 겁니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다음에 뭐 5시간, 6시간 동안 그냥 놀고 있다가 그제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뭐 그 다음에 조사 시작 시간은 적어져 있지만 조사 끝날 시간은 적어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조서가 작성된 그 조서에서조차도 조사 시간이 완전히 엉망이고 개판인 겁니다. 이제 그것까지 변희재가 밝혀내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또 공개를 하고 이 내용을 비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끈질기게 변희재는
팩트, 사실을 위주로 해서 증거들을 차곡차곡 찾아 나가고 정말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발견된 사실들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다. 정말 끈질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성실하고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변희재를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도 다 사실은 변희재가 혼자 다 밝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를 이번 청문회에 좀 꼭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변희재의 노력이 좀 결실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끝까지 아무튼 변희재를 지지하고 응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민주당 법사위의 김승원 간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정치검찰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검찰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정말로 그 여론을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이라는 수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과거 같았으면은 여론이 불리하다, 여론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이렇게 좀 피하고 시기를 좀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여론이 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타나는 등 이런 식의 이제 시기 조절도 하고 눈치도 좀 보고 그랬다면, 지금의 검찰은 무소불위 정말 수사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아무리 여론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완전히 다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검찰이 보복 수사, 보복 기소,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칼로 정말 난도질을 해버리는 격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함부로 검찰에 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야당의 의원들, 21대부터 시작 22대까지 시작을 해서 훌륭하고 경력이 많고 정말 옳은 소리를 해왔고 소신을 지켜왔다고 여겨지는 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이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 한 번을 비판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동안 정말 유튜브에 나와서 입 바른 소리는 좀 하고 변희재랑 같이 출연해서 변희재 말이 맞다, 당신 말이 좋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옹호 발언 정도로 했을 뿐이지, 대놓고 검찰을 이건 범죄 집단이다, 이 범죄를 밝혀야 된다, 이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 범죄를 밝혀야 되고 탄핵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검찰을 와 싸우겠다 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원 매부쇼에 나오는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나는 죽을 각오로 달려들겠다 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난 겁니다. 그 국회의원이 김승원 의원입니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 물론 이제 재선 의원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경력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나의 목을 쳐라,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나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야당 180명 국회의원, 그 다음에 21대 국회의원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검찰은 김승원을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옛날에 백신 관련한 로비 의혹을 꺼내면서 엉뚱하게 이제 또 다시 김승원 의원에게 수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일에서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제 그 검사 탄핵에 대한 우리 기반을 닦아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 검찰이 그 검사 탄핵이 실패했구나, 우리가 이겼어 라고 검찰이 그냥 끝났다 라고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고, 이거 김승원 너 우리한테 반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했지, 우리는 절대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김승원에 대해서 또 수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그럴 것이 뻔하고, 정말로 삼족을 멸한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모든 사소한 카드 하나 사용한 10만원, 5만원 카드, 법인카드, 그 공용카드 하나 사용한 것까지 다 뒤져서 기소를 할 것이 뻔합니다. 근데 그런 뻔한 상황에서 김승원 의원은 그래, 나를 잡아라, 나를 죽여라,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하고 나섰기 때문에, 저는 그 김승원 의원의 당적에 관계없이, 김승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적에 관계없이, 제가 비록 소나무당 지지자고 송영길 지지자지만 김승원 의원은 끝까지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을 끝까지 지지를 하고
이 청문회가 끝나고 이 이후에 일어날 검찰의 그런 어떤 그 수사권 가진 사냥질 김승원 의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고 끝까지 지지하는 의원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김승원 의원에 관한 그 컨텐츠나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변희재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성원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당적에 관계없이 김승원 의원도 변희재와 똑같이 지지하고 성원하고 끝까지 응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14일 청문회가 중요하다. 이 14일 청문회에 이재명 대표까지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공론화에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희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번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을 정말 변희재를 지지하는 것처럼 끝까지 지지를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정도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이라면 끝까지 지지하고 이번 청문회가 끝날 이후에도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가진 공격이 있을 때 그 끝까지 김승원 의원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겠다, 그런 한 다짐을 해봅니다. 예,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는 이제 소나무당과 변희재와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소식까지도 함께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일에 있을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